오늘의 미스터리 연구소는 실제로 확인된 음모론, 프리즘 프로젝트 폭로 사건을 다룹니다. 음모론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세계의 모든 컴퓨터 사용자 정보를 미국 국가안보국이 감시한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NSA가 채택을 밀어붙였던 컴퓨터 암호화치, NSA만이 암호화된 정보를 풀어볼 수 있는 약점이 있다던가. 어떤 회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 시스템을 수정해 전 세계의 은행과 외국 정부, 치안기관 등에 판매했는데 이는 사법, 행정, 금융 시스템 감시를 위해서다. 그런 식입니다. 허나 에드워드 스노든의 프리즘 프로젝트 폭로 사건으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수십 년간 떠돌던 신뢰성 없는 음모론이 사실이었음을. 1949년 조지 오웰이 소설 1984를 통해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는 감시받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2013년 6월 10일 미국 NSA 계약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가디언과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미국 NSA와 영국 정보통신본부 등의 정보기관들이 오랜 기간 전 세계 일반인들의 통화 기록과 인터넷 사용 정보 등을 프리즘이라는 비밀 프로그램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수집 및 시찰해왔다고 고발합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광섬유 케이블 도청과 인터넷 회사 서버에서의 직접 수집, 해킹 프로그램을 여러 컴퓨터에 두루 심는 것입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소위 애국자법이라고 불린 테러 대책법을 시행합니다. 전화와 이메일, 의료 등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사법 집행기관의 감시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테러를 막기 위함입니다. 프리즘 프로그램은 미국인을 포함해 전 세계를 목표로 했습니다. 프랑스, 브라질, 인도, 독일 등 미국의 동맹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수십 개국도 감시의 목표였습니다. 수집의 양은 막대합니다. 스노든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자료를 받아 보도한 저널리스트 글렌 그린월드에 따르면 프리즘 프로그램이 고작 30일간 전 세계에서 수집한 자료는 이메일 970억 건과 전화 통화가 1240억 건이 넘어갑니다. 2012년 중반 기준으로 NSA가 전 세계에서 수집한 정보의 양은 매일 200억 건을 넘기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폭로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IT 기업들은 프리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NSA가 자사 서버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야후와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은 NSA에 무제한적인 정보 접근권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뉴욕타임스는 스노든의 폭로 뒤 기업 시스템에 자유로운 접근권을 제공하는 문제를 놓고 NSA와 실리콘밸리가 여러 건의 비밀 협상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제 인터넷 장비에 대한 도청 및 감청 위험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에게 중국의 네트워크 기기를 쓰지 말 것을 요구했지요. 허나 정작 미국 또한 자국민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감청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딥웹과 다크웹을 사용하면 감시에서 자유로울까요?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NSA의 엑스키 코어라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2014년에 유출됐습니다. 이를 분석한 사람들은 국내에서 토르 혹은 토어로 불리는 익명 네트워크인 더오니온 라우터를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내려받거나 심지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NSA의 관심 리스트에 오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대량 정보 수집 프로그램이 국가를 테러리스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변호했습니다. 감시자가 세상 모든 것을 감시한다 해도 자신과는 상관없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고작해야 점심 혹은 저녁에 뭘 먹을지 메신저로 논의하고 친구나 애인과 별것 아닌 농담을 하고 흥미로운 소식을 공유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고 유튜브를 보는 평범한 일상. 정부에 도전하고 테러를 일으킬 생각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기에 자신에게는 문제없는 일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안전을 위해 자유를 어디까지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1755년 말했습니다. 약간의 안전을 얻기 위해 약간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회는 자유도 안전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입수한 정보를 정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만 쓸까요? 그들이 남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있을까요? 프리즘 프로젝트의 실상을 세계 최초로 보도한 그린월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를 통해 영국 GCHQ가 가디언이 받은 문서들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려 했고 자료를 넘기지 않기 위해 가디언 관계자들이 뉴스룸 지하에서 GCHQ의 참관하에 하드디스크를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협박에 언론이 굴복한 것입니다. 스노든은 폭로 이후 두 자릿수가 넘는 국가에서 망명을 거절당하고 전 세계를 떠돕니다. 결국 러시아가 받아줘 정착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현재 그는 여전히 러시아의 모처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가 내부 고발자의 기소를 시도해 망명하게 만들고 저널리스트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합니다. 2015년 통신기록에 대량 도감청을 허용하는 미국의 애국법 효력이 만료되면서 NSA는 수백만 명 이상의 통신기록을 함부로 수집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허나 이를 대체하는 자유법은 통화기록만 제한할 뿐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감시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뤄주기를 바라는 소재나 제보는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